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0시부터 충북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학교에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네, 수련시설이나 관람시설의 경우에도 전면 휴관하거나 인원을 제한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용을 할 때 방역수칙 꼭 지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수요일 아침의 시작 CJB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만나보시죠.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역학조사관을 추가 투입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제천에서 또다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168명을 조사한 결과 6명이 양성을 나타냈고 지역 내 감염으로 3명이 추가되며 제천에서만 9명의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제천 확진자를 접촉한 단양군 50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김장 모임발 확산이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건데 제천시는 민간 전문의를 역학조사관으로 추가 임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 뿌리를 끊고자 민간 감염 호흡기 내과 전문의를 역학조사관으로 추가 임명했습니다. 추가 임명을 통해 감염의 원인과 경로를 더욱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청주시 오창의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집단 감염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50대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지금까지 이 업체의 N차 감염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흥덕구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돼 별도의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한편 밤새 충북 지역에서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천에서는 코호트 격리 중이던 노인 요양시설에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청주에서도 2명이 추가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성의 메추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결국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추리 72만 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반경 3km 이내 닭과 오리 등 26만 마리도 추가 살처분에 들어갈 방침인데요. 3년 가까이 무탈했는데 이번에는 혹독한 겨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농민들은 좌불안석, 걱정에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성의 한 메추리 농장. 출입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농장에서 3천여 마리의 메추리가 폐사하자 AI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정밀 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로 판명된 겁니다. 축산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72만 6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 45곳의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농장의 폐사율을 볼 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경 3km 이내 가금류 내농가 26만 마리에 대해 추가 살처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48시간 동안 도내 모든 가금류의 이동과 축산시설 내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을 시작으로 12월 1일에는 경북 상주, 4일 전남 영암, 6일 경기 여주에 이어 하루 만에 음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충북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유입 인원은 최근 전국 산발적 발생과 연관된 야생조리 분변이 우연히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새의 유입이 증가하는 1월까지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올겨울 코로나19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다른 팬데믹으로 번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되자 손님이 적은 새벽 시간에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린 절도 범죄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 청주에서 불과 3시간 만에 무인 편의점 5곳이 차례로 털렸습니다. 먼저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편의점에 들어선 한 남성이 계산대에서 금고를 열고 현금 일부와 담배를 챙깁니다. 봉투까지 뜯어 매장을 돌며 쇼핑을 하듯 물건을 주워 담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나타나 양손에 현금과 담배를 가득 쥐고 달아납니다. 1시간 뒤 다른 편의점에서는 경보음이 울려도 신경조차 쓰지 않고 물건을 훔칩니다. 3인 1조로 차를 타고 움직인 이들은 범행 이틀째인 3시간 동안 청주 일대를 돌며 편의점 5곳을 털었습니다. 매장마다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50만 원씩 피해를 입었습니다. 크게는 담배, 보루, 낱개로도 없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금고에 그 주말에 팔았던 금토일 팔았던 그 현금 매출.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6시간 만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3명 모두 미성년자였고 심지어 이들이 타고 다닌 차량도 훔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이렇게 충북에서도 무인 점포 터리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무인 점포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게 문제인데 현행 제도로는 그저 점주가 미리 조심한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무인 편의점은 신용카드를 인식시켜야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훔친 카드로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도난 혹은 분실 신고가 된 카드면 인식 자체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입장이 허용됩니다. 도난 혹은 분실 신고가 안 된 카드가 절도에 이용되면 범인 추적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말 청주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불과 1분 만에 60만 원어치 담배를 훔쳐간 2인조는 사건 일주일이 지나도록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 편의점에선 또 다른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해 점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범인들이 다시 우리 가게에 와서 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그때 경찰 측에서도 제대로 빨리 잡고 대응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런 도난 사건이 또 안 일어나지도 않았을까.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색영장을 발부받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렸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카드사를 집행을 했어요. 카드 연락 오면 만약 도난 카드를 썼다 하면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찾고 있어요. 그래도. 한 편의점은 150만 원어치 물건이 털린 후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전에도 크고 작은 절도 피해를 여러 번 당한 걸 알게 됐습니다. 신뢰를 했기 때문에 무인 운영을 아무 의심 없이 진행을 했고요. CCTV를 다 한 보름 정도를 돌려봤었는데 작게 이제 손님들이 하나씩 집어가는 경우를 꽤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무인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고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피해 보상도 요원합니다. 무인 점포 특성상 절도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기 어렵고 정확한 피해 사실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몇 %가 판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없어졌는지 이런 것을 엄밀히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 보여. 이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법 외에는 어려운 자영업 경기와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문화를 타고 무인 점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취약한 보안 문제를 개선하는 게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옥천군이 삼국시대 굴산성으로 추정되는 이성산성에 대한 2차 발굴을 마무리하면서 현장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성의 용도와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5세기 신라 소지마립간 때 쌓은 굴산성으로 추정되는 옥천 이성산성입니다. 성벽 안쪽으로 구덩이 60여 개가 무리지어 보입니다. 큰 것은 지름이 2.5m, 깊이는 3m에 달합니다. 곡식 등을 대량으로 보관하던 저장시설로 생각됩니다. 숫자나 크기를 고려할 때 성은 북쪽으로 세력을 뻗어가던 신라의 병참기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가 이 지역을 어떠한 거점으로서 활용을 해서 보다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는데 뒷받침이 되어주는, 배경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성벽 건설에는 흙을 시루떡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판축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는 돌로 성벽을 덧대는 적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라인들은 오랜 시간 여러 차례 성을 증개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드러난 가로 5.6m, 세로 5.3m의 대형 목각고는 당시 시대상을 밝혀줄 상당량의 유물이 들어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친 토기와 철제 유물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천군은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발굴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학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또 그 학술 조사 성과에 따라서 향후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발굴을 마친 면적은 전체의 7%가량. 전문가들은 유적과 유물의 종류와 집적도로 봤을 때 고대 성곽의 구조와 시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영은 용암 새마을 금고, 청주 용암이동 세원 한아름 아파트 주민 1동이 각각 2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용암이동 소라 아파트 주민 1동 130만 원, 청주 분평 우성 1차 아파트 주민 1동이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용암이동 대원 칸타빌 아파트 주민 1동 40만 원, 청주 분평동 럭키 아파트 주민 1동 33만 원, 청주 영운동 베델 장로교회, 청주 용암이동 효성 아파트 주민 1동이 각각 30만 원, 청주 영운동 K마트 10만 원, 진천 백곡 사송이길 김정수 씨, 주식회사 거성산업, 청주 영운동 대명전자에서 각각 5만 원의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충북 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